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들 일괄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18페이지 거제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시 권역별 관광 자원의 특성과 강점을 조사 분석하여 관광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관광자원 개발 방향을 위해 용역 중입니다. 올해 11월 2일 준공 예정이며 8월에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저도 명품 관광지 조성입니다. 저도는 2019년 9월 시범 개방을 거쳐 20년 9월부터 본개방을 실시하여 6월 말 현재 62,860명이 다녀갔습니다. 저도 개방 범위 확대와 입도 절차 간소화를 위해 청와대, 국방부, 해군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지난 작년 연말에 대통령 별장 외곽 개방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저도 방문 또한 3일 전 신청하던 것을 당일 입도 가능한 것으로 입도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 관광객의 방문 편익을 정진시켰습니다. 계속하여 저도 사진 촬영 장소 및 관람 구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거제 남부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사업 개요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추진 사항입니다. 2019년 5월 관광단지 지정 고시되었으며 20년 10월 총 사업 면적 369만 3,875제곱미터 중 129만 2,917제곱미터의 생태 1등급지로 고시되어 20년 10월 원행 보전지를 제외한 55만 3,963제곱미터 이 신청한 결과 21년 9월 7만 996제곱미터만 해제되어 당초 관광단지 조성계획 실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인 갱동에서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 중에 있으므로 행정에서도 사업 시행자와 맞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해양관광진흥지구 테레무즈 리조트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거제면 오수리 중림 해수욕장 인근이며 사업 시행자는 옥포공영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2월 해안내력발전법 개정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특례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작년 8월 국토부에 개발구역 지정 및 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올해 6월 해수부의 중앙연안관리심의에 가결을 득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를 통과하면 국토부에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예정이므로 추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황남철수 기념공원 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장승포동 구 장승포 여객선 터미널 부지이며 사업비 150억 원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올해 4월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 설계 중이며 구 건축물에 대해 구조보강 설계 및 철거 공사 등 정상 추진 중으로 20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도장포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입니다. 사업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 계획입니다. 8월에 토지 보상 실시 및 소규모 재해 및 환경 영향 평가 실시, 12월 실시 계획 인가를 득하여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실시입니다. 우리시 관광지 온 오프라인 홍보, TOP 등 타 시군 연계 홍보, 관광 안내 지도 및 섬 지도 제작,
관광 안내판 설치, 관광 박람회 참여 우수상 수상 등 관광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특색 있는 팸투어 추진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의 대학생 기자단, 여행작가, 인플루언서들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 대학생 기자단과 여행작가협회 팸투어는 실시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26페이지 2022년 제4차 도서종합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하도 차도선 건조 사업입니다. 사업비 30억 중 국비 24억, 도비 12억 원이며 100톤급 1척 건조 중이며 2023년 1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과 달이 떠 있는 체험의 섬 산달도 사업은 행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달분교 리모델링 완료하여 펜션으로 운영 중이고 올해는 카페로 운영될 달빛타워 건물을 준공하였으며 8월에 마을의 위탁 운영 계획입니다. 127페이지 노을이 함께하는 영양어떤섬 가조도 사업 또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복합문화거점시설 공사 중이며 올 연말 준공 예정인 곧 내년 1월에 위탁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심도 생태관광 맹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구국관광 연구동을 조정서 체결 내용대로 디저트 카페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동 운영권을 부여하기 위한 예산 2억 원이며 현재는 환경부 국립공원 계획 변경 추진 중에 있어 변경 완료 시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119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거 7월달 한 달은 운행을 안 했고 저도가 그 다음에 8월 1일부터 새로 또 시작됐습니까? 네네. 그거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원래 상생 저도 입도 해약 내용이 1월과 7월은 그게 군사보호구역입니다. 정비기간으로 입도를 하지 못하고 그 외에 달 10개월간 입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하고 7월하고 꼭 이 달을 갖다가 7월달이 어찌 보면 제일 피크인데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군사보호구역으로 정비기간으로 이미 해박서에 나온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입도하고 싶다고 해서 입도가 되는 그런 거는 좀 해박서는 안 바꿔집니까? 그게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때 국방부, 청와대 다 이렇게 해군 그제시 이렇게 해서 체결된 거라서 그걸 존중을 해요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를 따지면은 8월달 10일까지 휴가 기간인데 10일 정도 하고는 이제 끝나는 그 어떤 8월부터 12월까지는 계속 입도가 가능합니다. 예,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7월달을 좀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시 협의가 안 됩니까? 장례적으로는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존중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대통령이 뭐 온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뭐 이렇게 7월달로 휴가 기간 맞춰가지고 그렇게 뭐 그런 게 아니고 군사보호구역으로서 정비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비를 꼭 7월달에 합니까? 6월달에 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해군에서 관리하는 지고 그거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많은 관광객을 갖다가 유치를 해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원래 저도의 목적은 군사보호구역이고 국방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존중해야 될 부분으로 그거는 이해가 그대로 되는데 존중을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례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해가지고 왜냐면은 그 유치할 때 좀 7월달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왜냐면 애들 방학이나 뭐 이런 것들 다 7월달에 내기 때문에 방학은 주로 7월 말에 시작됩니다. 대학생들 방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제가 하고 싶다고 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매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도에서 저 환자가 한 명 뭐 다친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예. 언제죠?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발목에 산책로에 나무 뿌리가 돌출된 부분에 넘어져서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시정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배상 처리하는 걸 보험 처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 바로 시정했습니다. 저희가 나무 뿌리 제거하고
야자 매트 설치하였습니다. 뭐 거기 말고 또 다르게 좀 이렇게 그 위험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체크를 좀 해봤습니까? 예, 위험 요소에 대해서 탐방로의 그 안전 핸서 저희가 곧 완공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그쪽을 왕래하는 그 어떤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위험 요소가 많다고 지금 몇 가지 그 좀 개선을 해야 될 게 많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 한번 꼭 좀 그 왜 500석인가 큰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회사 이름을 모르겠는데 예, 공동에서 출항하는 예, 데 그거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뭐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한번 직접 통화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 뭘 좀 더 개선을 해야 되는지 뭐가 또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 소통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20페이지요. 그래 이게 지금 남부 관광단지 조성 이게 결론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다는 겁니까? 생태 1등 사업할 수 있는 면적의 1등급 지역으로 고시가 좀 면적이 많이 되다 보니 예, 사업 추진에 조금 일정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했던 부분에 이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결론은? 방법은 지금 쉽게 말하면 1등급지가 되면서 27호 골프장이 그 설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갱동에 이게 전체 민자 사업이고 갱동에서는 지금 저희가 이의 신청한 부분이 안 풀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한 번 더 이의 신청을 할 것인지 이런 방안을 지금 갱동에서 모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행정에서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보니까 2016년도 10월 달부터 진행이 됐는데 보니까 이게 조금 있으면 10년 걸리겠네요.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은데 좀 애로가 그걸 발생했습니다. 좀 빨리 좀 협조를 해가지고 27이 안 되면은 뭐 18월로 하든지 뭐 어떤 빨리 해가지고 방법을 동원을 해야지. 그게 민자 사업이라서 저희가 뭐 안 하면 허가를 안 내주고 못하게 해야지. 그럼. 122페이지입니다. 이 흥남철수기념공원은 아주 의미 있는 역사가 있고 또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요 프로젝트 같은데 요거는 지금 이게 이제 2022년 10월 달부터 이제 건축 구조 보강회가 착공에 들어간다는 이 소리입니까? 예, 전시 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기존에 있는 네. 그 건물을 네. 리모델링 하는 거죠. 예, 리모델링에서 1층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뭐 배를 뭐 이렇게 배선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세팅을 해가지고 뭐 그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때 메르드스 빅토리아호를 미국에 있는 배를 인양을 해서 앞에 정박을 해서 하면 관광객의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많은 건의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추진이 불가하여 그거는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거 흥남철수기념공원도 지금 요즘 메르디소 뮤지컬인지 그거 해가지고 히트를 쳐가지고 지금 됐는데 이게 좀 빨리 돼가지고 서로 연계돼가지고 관광객들이 좀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이것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네, 국도비 내년에 53억 3천만 원 받으려고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이래 돼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추경 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케이블카, 출렁다리 부분에 좀 홍보를 좀 신경을 좀 써주십사. 케이블카 부분에서는 성포에 있는 5개 대형 광고판에 지금 그게 곧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 걸 갖다가 그쪽 업체에다가 좀 이렇게 당신네들 지금 제가 알기로 처음에 600억인가 700억 들여가지고 했고 12년 걸려가지고 업체 3번 바뀌었고 두 번째는 거기에 또 자기들이 68억인가 얼마 내가지고 출렁다리를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좀 홍보에 이런 사람들도 홍보를 좀 해줘야 뭐 자기들도 그러면 자기들 시설하고 홍보 따로 하고 뭐 하고 저것들도 나름대로 힘들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그 홍보 부분이라도 조금 좀 우리 그제시에서 신경을 좀 써야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셔서 홍보 부분은 지금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욱더 집중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저희 지역구에 지금 이게 지금 남부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저희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도 보니까 둔덕에 지금 골프장 하고 있는데 그기도 보니까 허가가 지금 그 시나 도에서 지금 계속 좀 빨리빨리 좀 해줬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뭐 시장님은 앞으로 저 관광을 한다고 지금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일조에 맞춰가지고 좀 빨리빨리 해주시고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앞전에는 553.963m의 자성이나 돼 있고 지금은 허가된 거는 70.996m의 자성이 돼 있거든요. 그게 6분의 1이나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뭐 공사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얘기가 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저희들도 빨리 알고 싶습니다, 이걸 위원님. 다 예. 지금 뭐 해가지고 지금 6분의 정도 받고 지금 허가가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뭐 거제 입장에서는 뭐 이런 좋은 이런 테마가 민자가 출자를 해가지고 하는데 빨리 좀 협조를 좀 했으면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뭐 저희들 사실 먹거리가 지금 앞으로 저희들 먹거리가 거제가 지금 관광으로 가야 되는데 좀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 질문 드립니다. 이거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먼저 우리 그 바다로 세계로 네. 개최하고 추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뭐 기간 내에 갔는데 정말 역대 최고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저도 좀 많이 행복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118페이지에 관광종합 발전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중간 보고회를 그래 8월에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뭐 저희 의회도 당연히 이렇게 같이 하실 예정이죠. 네네. 그래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거제 오면 꼭 뭐 한 곳에 이렇게 가야 된다 하면 어디를 추천하고 싶습니까? 늘 고민합니다. 그제 그 대표 관광지를 어디로 부각시킬 것인가 그렇죠. 늘 고민한 부분인데 시장님은 그때 바다로 세계로 할 때 보니까 여차 홍포 전망대를 이렇게 추천을 네, 근데 하시더라고요. 여행에는 네. 다 취향이 너무 각양각색이고 MZ 세대들은 금포 땅굴 사진 인생사설 찍으러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참 그런 저희 일단 관광에서는 그 다각도로 하여튼 취향에 맞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네. 구상을 한다고 이렇게 돼가 있던데 저도 그래요. 뭐 이렇게 친한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이 거제 이렇게 내려갈 건데 추천해 달라 이래 하면 좀 이렇게 뭐 한뜻 정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데가 뭐 있기는 있지만 꼭 한 군데 이렇게 하려 하면 참 갑자기 뭐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우리 예전에는 뭐 그냥 외도 이렇게 많이 추천하고 했는데 요즘은 정말 그 말씀대로 최근에 핫플레이스가 좀 몇 곳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칠천도 갔다가 나오는데 이 그 관광 안내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곳곳에 있죠. 안내도가. 그래서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많이 보고 하는데 이 보니까 정말 거제 전역에 뭐 이렇게 다양한 이런 그 명소가 많이 있던데 그 또 이래 눈에 뭐 띄는 곳도 있지만 사실은 그 우리 뭐 양태석 의원님 계시고 노재 의원님 계시지만 양달성 미술관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게 이렇게 그 지도상에 있던데 뭐 아시겠지만 양달성 미술관이 마을회관 2층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고 이거는 좀 그 어떻게 빨리 뭐 미술관을 만들든지 만약에 그 유명하신 분이신데 정말 그분 어떻게 작품을 보고 싶어서 갔는데 너무 초라한 뭐 이렇게 마을회관 2층이다 이러면 조금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하실 때 또 저희가 뭐 장기적으로 정말 남부 내륙철도 또 신공항
준비해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좀 그런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바람입니다. 예, 저희가 코로나 뭐 시기이긴 하지만 한 해에 어느 정도 우리 거제 관광객들이 찾는 것 같습니까? 네, 지금 평균을 보면 올해는 한 50만 명 네. 월 평균 네.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예, 월 평균. 4월부터는 관광객이 좀 집중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 예. 통계가. 그러면 예.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많나요? 예년에 비해서는 지금 물론 2019년도를 비교할 수는 없고 코로나 발생한 20년, 21년도에 비교해서는 많이 증가한 아니,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 제주도는 오히려 뭐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고 그 그랬지 특수 지역 않았습니까? 특수상이었습니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하여 예, 저희들도 작년에 해수욕장이 네. 많이 붐비었습니다. 해외를 못 나가니까. 뭐저 제주도 네. 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 사실은 제주 같은 경우는 뭐 산이 한라산밖에 없고 워낙 또 평지가 넓고 그러다 보니까 가면 정말 갈 때마다 새로운 테마파크가 이렇게 하나씩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는 좀 토지 매입하는데도 워낙 또 뭐 비싼 것도 있지만 그런 테마 관련한 그런 게 조금 너무 부족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여튼 잘 준비해서 정말 우리 거제 관광을 미래 관광을 위한 그런 멋진 그런 발전 계획이 용역이 수립되길 바랍니다. 이 뭐 용역 그거는 그렇게 용역비는 그렇게 큰 그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걱정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길 네. 바랍니다. 네. 그리고 122페이지에 흥남 철수 기념공원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그 위에 보니까 미디어 아트 전시 기법으로 이렇게 그 전시관을 만든다 그렇게 돼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전국에 이게 하나의 유행인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관광지마다 요 관련해 가지고 이런 미디어 아트 기법으로 한 그런 게 많거든요, 전시관들이. 네. 그래서 정말 또 하나의 뻔한 그런 거 말고 정말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여수에 혹시 아르떼 뮤지엄이라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여수, 그죠? 제주도 여수 다 다녀왔습니다. 예. 뭐 어떻든가요? 네, 뭐 파도 그쪽은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고 생동감이 느껴졌고 그런 걸 다 예, 예. 벤치마킹을 했고 그런 예, 부분을 좀 저희는 기법을 그거보다 이어서 더 뛰어나게 아마 하셔야 될 네, 것 그래서 같습니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면 제가 그 여수의 그 입장료가 또 그게 싼 그거는 아니에요. 한 17,000원 그죠 하죠. 네, 네. 근데 그 17,000원을 주고 들어가도 크게 아깝지는 않다. 한 번은 가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메르두스 빅토리호에 우리가 정말 탑승을 해서 들어가서 정말 쌩쌩한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네,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118페이지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관련해서 우리가 구미 구경입니까 현재? 우리가? 예. 구미 구경이 돼 있는데 그 선정 기준이 뭡니까? 선정 기준이에 예. 왜냐하면 그 핫도그가 들어 있어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왜 핫도그가 여기 들어 있냐? 그 정도로 우리가 내세울 게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선정 기준이 뭡니까? 제가 아마 그게 2019년도인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8경에서 구경 구미 구품으로 할 때 아마 온라인이나 이런 거를 다 해서 아마 선정이 되다 투표라든지 이런 걸 좀 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정 이후에 그 바람이 핫도그가 그때 선정이 된 알려진 것 이후로 저희가 같은데. 계속 예. 저는 관광종합발전계획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제주도의 둘레길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관광의 뭐 길로서의
안내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 조금 전에 이제 박명욱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제도를 대표할 수 있는 뭔가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든지 브랜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 대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포괄적인 큰 그림으로서의 연계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관광계획 지금 이제 중간 보고회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축제하고의 연계도 필요하다. 봄 같은 경우에는 뭐 동백이라든지 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여름은 뭐 바다로 세계로, 뭐 가을 같은 경우에 뭐 성꽃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겨울 같은 경우에 뭐 대구 축제라든지, 이렇게 왔을 때 어떤 우리 길이라든지 아이덴티티라든지 브랜드화를 해서 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부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테레 뮤지 리조트는 그러면 이제 심의를 받고 나면 하반기에 이제 승인을 받게 되는가요? 가능성은 어떻게 이게 되는가요? 계획대로 잘 되면 예, 승인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뭐 문제점이나 가능성은 없는가요? 국토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심의인데, 이거는 지금 자료를 용역사랑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만 잘 통과하면 좀 무난할 거로 예상은 합니다. 네. 이게 되면 그 점에 또 다른 또 네. 이 이후에 저희가 실시 계획 인가를 적하는 데 한 1년 걸릴 겁니다. 실제 착공은 한 2024년 정도 될 겁니다. 예. 사업 기간이 27년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네. 오래 걸리겠네요. 124페이지의 홍보 마케팅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홍보 마케팅 하면서 홍보 마케팅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관광에서. 주로 여기 되어 있는 대로 유튜브나 SNS, 뭐 택시 광고, 키오스크 이런 데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그 홍보 얼마나 지금 들어옵니까, 사람들이? 홍보 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거제 전방이라든지 이는 SNS는 이쪽으로 지금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몇 명이 접속하는지까지 제가 카운트를 좀 못 해봤습니다. 예. 그 운영하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이 잘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그래서 거죠. 이번에 저희가 인생샷 거제도에 네. 그걸 위해서 이번에 유튜브에 좀 게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125페이지에 실제로 지금 팸 투어를 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케팅하고 연계가 돼서 실제로 이런 거를 한다 하는 것부터 해서 진행 과정과 했던 부분이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언론 보도를 늘 내고 있는데 같이 더 집중하겠습니다. 예. 특히 그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이 네. 지금 관광의 메인 포커스는 20대 말 30대 초반 여성분입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그분들이 다녀오고 나면은 남자친구들이 당연히 따라가게 되고 가족들이 따라가게 되고, 엄마가 어디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있는 또 엄마가 또 아버지 모시고 또 가게 되고, 이런 이제 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2말 3초를 잡을 수 있는 마케팅 포인트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6페이지 섬 관련 관광 상품인데, 그 마지막에 산달도 달빛 타워 위탁 운영은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예, 마을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어떤 용도로 주민들이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산달도는 특수 상황 지역이다 보니까 예, 행안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그 지금 현재 산달 분교를 영농조합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달 가고파라 영농조합 법인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고, 거기에 이 달빛타워 카페까지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주로 보면 카페가 들어가요. 네네, 이 건물이 예. 그 지금 거제면에서 지금 카페 생겼다고 난리 난 거 아시죠? 그래서 혹시 생기기 전에 주민들의 그런 부분 동의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혹시 사후에 또 문제가 안 생길 수 네, 있다. 행안부에서 이게 주민 소득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는 네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 관련된 관광 상품은 어떻게 연계를 시킬 생각이십니까? 지금 그래서 올해 저희가 섬 관련 지도를
지도를 이렇게 좀 더 제작을 했습니다. 아, 작년부터 좀 더. 네. 그리고 유람선이나 도선에 탑승하는데 제출해서, 그게 홍보를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 사업비가 150억입니다. 21년도에 20억, 올해 당초 예산에 30억, 그렇게 해서 54억이 예산이 확보가 된 거죠. 예. 그럼 나머지 100억은 어떻게 지금 국비를 마련할 계획입니까? 전환균통의 관광자원개발 사업비 도에서 저희가 받거든요. 예. 그래서 53억 2천만 원의 국도비를 내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게 저희들이 다 받으면 좋은데 아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시가 한게 50억, 그 다음에 도비 균턱으로 53억, 그렇게 하면 100억인가요? 이제 우리가 나머지 50억은 어떻게? 저희 사실 시비 매칭 부분은 예. 크게 신경을 좀, 국도비만 확보되면 시비 예. 매칭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확보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은 이게 내년 예산으로는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2024년 준공을 보고 있는 게 국도비 확보가 원활히 좀 안 될 때는 자연스럽게 2024년까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도장포 관광버스도 비슷한 질문입니다. 네. 그 사업비가 120억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추경에 45억을 확보했고 마찬가지로 이 나머지 한 70여억 원을 어떻게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제가 이제 관건으로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번 네. 답변해 주세요. 예, 이것도 전환균턱 사업이 됐습니다. 저 예. 지방이양 사업이 됨으로 해서 도에 저희가 올해 역시나 신청해서 내년에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남부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도 지난해 8월에 남부 관광단지 조성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마련해서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에 네네. 전달을 하기는 했지만 뭐 주된 내용은 근데 생태 자연도 1등급지를 네 차례나 이렇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주가 당초 관광지 조성하는 신청 당시에는 생태 자연 1등급지가 뭐 조금 면적이 적었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사업 계획을 마련했다가 네 차례나 변경되어지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게 생태 자연도 1등급지가 사업 면적의 40% 정도에 이르다 보니까 실제 중요한 것은 이제 27월로 계획했다가 골프장을 이제 18월로 축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이의 신청을 통해서 1등급지를 축소하는 두 가지 방안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측은 하나, 그거는 갱동에서 말씀이 나와야 될 부분이라서 예. 제가 이해라고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실제 경동에 있어서는 지금 환경부 또는 국립생태원 측에 이의 신청을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 갱동에서는 이의 신청을 만약에 하게 되면 예. 우리한테 연락이 올 거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다음에 테러의 무즈 리조트 조성과 관련해서 이제 추진 계획으로 하반기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이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즉 여기에 관건은 이제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을 받는 것이 관건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단계에서 쟁점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관광진흥지구로 지정을 받는지 걸림돌이 되는 내용이. 지금 현재는 순조롭게 가고 있는데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어떻게 조건을 달지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산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법에서 특별법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예. 크게 문제되는 건 없고 수자원 보호구는 연안 시민은 통과는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하반기에 국토부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개발 계획 승인까지는 올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네요. 목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심도 관련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우리 추경에 있어서도 지금 지난해 6월에 하여튼 이 지심도와 관련해 주민하고 시하고 갈등이 상당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건의기가 나서서 뭐 시나 환경부, 의회, 주민들이 이제 상생 방안에 관한 조정서 협약을 통해서 일단 갈등은 일단락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에 따라서 우리 그 추경에 있어서 8억 8천 이주 보상금이 있었습니다. 몇 가구가 지금 이주한다라는 계획이죠. 5가구가 희망을 하였습니다. 그럼 10가구가 남은 거네요. 네네. 그래서 그 조정서에 따르면은 남아있는 10가구는 기존에 민박을 하거나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카페 운영권을 가지거나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네. 이 나머지 10가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립공원계획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일단은 현재는 그냥 답보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답보 상태이긴 하지만 네네. 이제 나머지 10가구는 생계 문제라든지 거주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거주 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금 민박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국방과학연구소에 그 자연학습장이 지정되어지고 공원계획이 변경되면 거기 카페로 들어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주민들이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듣기로는 네네. 지금 10가구 중에서 예. 민박을 계속 하겠다라고 근데 그 민박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민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민박이 지금 농어촌 농업정책과에서 받은 면적이 크지를 않습니다. 예. 그 범위 내에서만 민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서 체결 내용에도 있다시피 실제적으로 공동 운영권을 줄 때나 민박을 할 경우 합의서를 다시 건의기 주관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네네. 우리가 조정 합의서에 있어서 2006년 예. 이제 국방부 자료에 예. 따라서 그거는 거주를 하는 걸 말하는 거고 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건축물 대장사랑 예를 들어서 예. 30회배인데 실제 이분들이 사용하는 거는 한 60회배 정도로 이렇게 건물이 무허가로 확장이 나온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거주를 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옛날부터 관리하던 부분이 있으니 그때 사용 수익 허가를 득했던 그 대장의 면적을 해줬으면 좋겠다. 거주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 그 부분 인정이 된 부분이고 단 민박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건축물이 허가받은 면적만 민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박을 하기가 글쎄 예측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면적이 굉장히 건물 작기 때문에. 그럼 2006년도에 국방부 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이제 토지 사용 허가 면적의 네네. 경우에는 예. 이제 거주 목적으로 그렇죠. 하는 면적이고 네네. 실제 민박의 형태는 그 보면 건축? 조정서에 합법적인 어. 민박이라고 되어 있을 예. 겁니다. 예. 그럼 더 줄어들 수 있다.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당연히 이제 국방부에서 기재된 면적 이외에 네. 건축물은 다들 불법인 것이니까 당연히 자진 철거 대상이고 또 자진 철거할 계획도 갖고 있는 거죠 주민들은. 맞습니다. 거주할 때는 이미 철거하는 걸로 그 넘어가는 면적이 말씀하신 예. 2006년 그 기준에서 오버된 면적은 자진 철거하는 걸로 주민들도 알고 있고 그렇게 예.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민박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또 민박 허가 받는 면적은 훨씬 더 이제 축소가 불가피하다 법적으로. 그다음 두 번째로는 또 여튼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위탁 관리하는 형태의 카페 운영권을 가지는 경우 이게 안정적인 생계 유지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은.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10가구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네. 가는 거고 또 나머지는 기존의 어떻든 법적 테두리 내에서 민박이나 카페를 운영할 마음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카페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입니다. 아 카페는 네, 불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음식점 파는 거 다 불법입니다. 다 그거 철거해야 됩니다. 일단 저는요 지금 현재 불법으로 하는 영업 일단은 행위는 저희가 공동 운영권을 줌으로 인하여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다 자진 철거한다는 전제하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보시면 주민들은 됩니다. 당연히 네. 이제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박이거나 또는 음식점이거나 카페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당연히 조정 합의서에서 협의서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불법 영업 행위나 뭐 민박이나 또는 불법 건축물은 철거하거나 영업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다들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요. 네네. 다만 이제 아까 말한 국방부 2006년도에 기재된 토지 사용 뭐 허가 면적이라면 허가 면적 범위 내에서는 민박 또 그리고 합법적 범위 내에서 뭐 카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민박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법적으로 매우 축소가 되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카페의 경우에는 아예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까? 카페를 무허가입니다. 예. 영업 허가를 득하지 않은 영업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영업 허가를 득하는 형태로도 가능하지 않아요? 네, 그 현재는 그 국립공원 지역이라서 허가가 안 나는 지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주민들이 좀 오해하거나 네네. 좀 막연한 기대감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희 한 번 더 세심하게 소통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뭐 10가구면 10가구 다들 국방과학연구소에 카페나 음식점을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는 줄 알았더니만 또 그렇지 않은 민박과 카페 운영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다는 것도 해서 좀 더 이게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를 이제 지심도를 이제 자연학습장으로 지정한다 이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예예예. 그러면은 그럼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신청했잖아요. 네.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예, 관련 중앙부처 협의 돌리고 있고 예, 아마 협의가 아마 8월 달에 끝날 걸로 알고 있고 거의 끝나면 8월에 예. 공원계획 심의회를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원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자연학습장으로 지정받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리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여기 하나 그럼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럼 하나만 아까 얘기 이제 이걸 매각할 경우에 주민들이 그 제시에 우선 이제 매각하는 형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제3자 매각도 가능합니까? 그 조정세 협의가 보시면 예, 먼저 그 제시에 하는 걸로 하고 그는 또 그게 자기 사유재산권이니까 어느 정도 뭐 재량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사는 거는 감정가로 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공익보상법도 아니고 예. 네. 예, 노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바다로 세계로 사실은 그 지역이 일운이다 보니 이쪽 지역은 내 소외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늘 저희들은 듣고 살지만
현장에 가보면 그 자리가 적합하다. 왜냐하면 콘도 손님도 나오고 그 호텔 손님도 나오고 분위기가 싶은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쪽 지역에 설명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실제로는 그게 할 때 뭐 거기서 했을 때 이룬 시장이다 해서 되게 그 욕도 많이 먹고 했는데 이리 이번에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묶여져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래서 대성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출연진들은 우리가 이번에 뭐 역대로 대만족이어서 시민들이 볼 때 고맙습니다. 예. 저 본인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그 좀 아쉬운 게 그 방송을 나갈 때 그게 우리 그 전 지역을 그제시 전 지역을 아름다운 광경을 팩도 있게 탁탁탁탁 돌려줘야 내가 그곳에 안 가봐도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날.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내는 그곳에 안 갔지만 그제도 이런 곳이 있었구나. 이런 거 내가 가봐야 되겠다는 그 충돌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알겠습니다. 그 좋은 행사에 앞으로는 그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뭐 출연진을 조금 줄이더라도 네, 그래 프로그램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예. 또 118페이지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KTX나 공항이나를 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 이렇게 지금 용역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대우에 그 우리가 그 공적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런 공적 자금을 가지고 거제시 전역에 우리가 관광 특구로 지정해서 미래 먹거리 또 미래 일자리를 만들면 좋지 않나. 그 조선일보에 되게 크게 났어요. 네. 그래서 뭐 그게 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모르지만은 그분이 생각하는 의도는 거제시 전역을 관광 특구로 한번 꾸며보자 그런 의도인 것 같았어요. 제가 읽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어려운지 거제 전체를 특구를 해서 뭐 구동 구면이 다 이렇게 다 관광이 될 수 있는 관광 특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용역에 한번 담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이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특구 부분은 이합번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 있는데 의회도 몇 차례 그렇죠. 보고 드렸지만 불가라고 그죠. 그 요건이 특구를 지정하는 요건이 세 요건이 가지가 있기 있는데 요건이 때문에. 미충족으로 네. 예, 그거는 불가라서 아무래도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특- 상위법을 그게 쉽게 말하면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지정은 불가인데 이제 국장님 말씀한 특별법이 있다면 네, 네. 가능하지 않겠냐. 이건 조금 어렵지 않겠어요. 네. 아마 뭐 과장님도 오늘 조선일보를 한번 보시고 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이분이, 알겠습니다. 아유, 네. 정말 그제를 생각하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120페이지에 남부관광단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분이 경동 사장님이 80세더라고요. 연세가 80세인데 그 자기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다. 이렇게 굉장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예. 사실은 경동이 이런 우리가 수행자를 모시기는 아주 어려워요. 네. 예, 이런 분을 놓치면 정말 이런 큰 개발을 하기가 어렵는데 너무 그 제도에서는 또 장소가 하필 제일 보관해야 그 자손 대대에 물려줘야 될 그런 장소거든요. 이게 하다가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앞이 막히고 이런 것 같는데 또 과장님 계실 때 이거를 확실히 해서 좀 홀을 좀 줄이더라도 또 우리 이런 든든한 업체 왔을 때 잡아서 우리가 거제 관광을 좀 업그레이드 시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제일 부분도 답답한 거는 경동일 것이고 그렇지, 그리고 맞아요. 경동에서는 지금 민자지만 사업 의지는 강력합니다. 네, 강력하더라고요. 토지의 사유지 한 80%를 지금 매입했고 올해도 13필지에 3만 해배 계속 땅을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경동에서는 사업 의지는 높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환경 부분이 정말 안 풀리다 보니 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이게 시행자 왔을 때 네, 잘 맞습니다. 해서 예.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 예상입니다. 예, 신금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조대용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117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117페이지. 관광진흥팀에서는 이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갖다가 이제 주관하는 팀이네, 그죠? 네. 자, 바다로 세계로가 지금 제가 알기로 20 몇 회입니까? 4회입니까? 한 27회 정도를 27회 될 됩니까? 겁니다. 예. 근데 이 27회 활동안에 MBC에서만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까? 네네. 왜 그렇죠? 예, 바다로 세계라고 MBC에서 상포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상표 등록. 예. 특허청에 상포 등록이 일단 그 네임이 돼 있고, 그리고 97년 동안, 9년 동안 저희 그제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통영에서 1회부터 4회 했고, 5회부터 올 때부터 이제 MBC가 계속, 예, 이걸 중계 방송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계속 쭉 시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제조업을 따지면 무슨 특허를 내놨다는 겁니까? 상포 등록권이라 보시면 됩니다. 바다로 세계로라는 말에 해양 스포츠 바다로 세계로는 이 네임을 상포를 등록을 했고, 이 네임을 사용해서 축제를 하려면 MBC랑 했던 것 같고, 장래적으로는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바다로 세계로가 그러면은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MBC하고 안 해도 되고 이 바다로 세계로를 쓰게 되면 MBC하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고민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내년에.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이 축제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대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보조금인데 저희 공모를 했을 때 MBC만 이렇게 응모가 된 사례입니다. 올해는. 예. 그러면은 MBC 말고 다른 방송국은 어플라이를 안 했습니까? 예, 접수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거는 계속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이거는 분명히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한 방송사가 27년 동안 이 상표 등록 하나 했다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끌려다니면서 이 예산 얼마입니까? 자부담 1억 3천과 시 보조금은 5억 4백만 원입니다. 예? 5억이나 줘요? 우리가? 3억 5천이 아니고 요 5억 4백만 원에 도비 2,400만 원이고 그 외에는 10이고 자부담 1억 3천이 있습니다. 그럼 후원 받는 거는? 후원은 그래-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관여를 안 합니까? 예. 정산할 때 후원업체에서 받은 것도 다 정산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일단 보조금 정산은 재정사업 시 예산과 자부담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네. 후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확인된 바가 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럼 예를 들어서 시하고 도비하고 받은 게 예를 들어서 6억이다 총. 근데 후원 받은 게 16억이다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럼 그래도 이 상표 하나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런 수익을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 체크를 하셔야지. 왜? 그제도 우리 시비가 안 나가는 것 같으면은 체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시비가 나간다는 것은 자 제가 울산광역시에 34년 살다 왔습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는 요 도하고 좀 거제시하고 내가 어떻게는 잘 모르겠는데 자그마한 축제 하나도 다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케이스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저희가. 했는데 예. 다른 그러면은 단일 공모면은 이거는 캔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일 공모인데 이게 2번인가 3번까지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공모가? 위원님 중요한 거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내년에 검토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내년에 검토를 하시는데 저희가 또 말씀하신 사항 보조금 정산도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이거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자 이번에 그 행사를 너무너무 잘 하신 거는 충분하게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지역 가수, 지역 가수들의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설 수 있는 지금 10시 40분에 지역 가수들 아티스트들이 10시 40분인데 밤 10시 40분에 누가 가서 봅니까 그거? 프린지 공연장이 7시, 7시 반까지 있었고, 물론 맞습니다. 10시, 공연 끝나는 10시부터 11시까지 지역 가수들이 프린지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 예. 것들을 지역 가수들을 좀 배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수들 세팅 문제도 지금 물론 젊은 사람들 좋아하고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가수들 와가지고 다 잘하는 건 좋은데 이 트로트 좋아하는 사람들은 트로트 가수 한 명 안 오고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거는 이 구색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축제라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오고 트로트 좋아하는 사람들도 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거제시 홍보관 혹시 서울에 거제시 홍보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제시 홍보관. 과거에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홍보관이 있었습니다. 홍보관은 없었는데. 그거는 방송.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글로벌 시대고 국제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서울 쪽에다가 무슨 거제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 요새는 SNS가 예. 그러니까 SNS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SNS 못합니다. 가서 이래 지나가다가 아이고 거제도 좋구나 뭐 이렇게 해야 또 올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해야죠 무조건. 그 다음에 지금 추세가요. 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 요즘은 그 뭐 비보이, 그다음 힙합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좀 난립니다. 근데 2024년 프랑스 올림픽, 2028년 미국 올림픽에 정식 종목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힙합 가수가 있고 힙합 댄스가 있고 그 내부적인 건 잘 아실 거고 지금 뭐 몇백만 명이 그 이 그룹을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팀들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좀 해주시고 지금 그 울산 같은 경우는 비보이 팀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각 예를 들어서 울산 18경이다 그러면은 18군데를 가가지고 거기서 촬영을 하고 춤을 추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또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벤치마켓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 홍보대사가 있습니까? 거제시 홍보대사 몇 명쯤 있습니까? 거제시 홍보대사는 행정가에서 아마 위촉을 하는 부분에서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잘 알 수가 네, 없겠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거제가 배출한 스타들 예를 들어서 뭐 신보라도 있고 뭐 몇 명 이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TS 중에 한 명도 뭐 옥보사라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거제가 나온 이렇게가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연예인 홍보단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예. 왜냐하면 스타 마케팅 안 하면 신문에 100번 나오면 뭐합니까? 텔레비 한 방이 게임 끝나는 긴데.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부탁 코로나 전에 요 관광가에서 그 해외에 그 벤치마켓 간 적 있습니까? 코로나 시국엔 간 적이 아니 없습니다. 코로나 전에. 한 번 있었겠지. 자, 무조건 팀장급 이상들은 예, 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해외로 보내야 됩니다. 보고 아야 이어서 배아가 창조가 나오고 뭔가 또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 한 말씀드렸지. 중국 청도 가면은 6월 1일부터 8월 30일 또 이야기합니다. 8월 30일 90일 동안 축제를 합니다. 우리 이 거제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뭡니까? 이 바다로 세계로 아닙니까 지금? 섬꽃 축제도 있습니다. 섬꽃 아니 축제. 그러니까 막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 이래 운집하고 많이 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 옥포대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8억 들여가지고 통영은 열흘 동안 축제하더라고 보니까 알리기 하고 그게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자, 그러면 옥포대첩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최초의 성전지인데 한 200억 들이든지 뭔가 좀 이렇게 좀 노력을 해가지고 옥포대첩 기념사회표 같은 이런 것들로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저 18억 들이면 우리 28억 들여가지고 빼들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그런데 저 정치인 두 분은 한 분은 옆동네에서 18억 들이가 하고 있는데 뭐 흡수하고 비슷한 이런 거 해가 뭐하노 해보고 또 그것도 빼들어 와야 된다 하고 이거는 예 옥포대첩 이거는 아주 우리가 역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옥포대첩 요거는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문화예술가입니다. 그거는 내가 한번 다시 또 이야기를 할 거고. 자, 2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그리고 2박 3일 한답니다. 그래서 또 고현 쪽에서 민원 들어옵니다. 전쟁을 너무만 치렀나? 거제시가 다 같이 치렀지. 또 이랍니다. 아까 우리 신금재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거 예산 모르겠어요. 무슨 과라 했습니까, 아까? 문화예술가, 그거 내가 또 질의하면 할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까? 준비 좀 하라 있어. 어쨌든,
어쨌든 우리 그 팀장님들 해외로 좀 보내야 됩니다. 보내가지고 잘 하고 있는 외국에 가가지고 보고 와야 됩니다.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우리가 지금 국제화가 되고 다 이렇게 할 건데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출장 좀 보내주시오, 해외로.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하지.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네, 궁금해서요. 예, 예. 다른 게 아니고 사등에 우리 성포 앞바다에 원래 그 출렁다리인가 뭔가 레일 바이크 그런 거 하는 걸로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해양 항만과 어저께 업무보고가 끝나서.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지나고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사곡 해변 노래자랑을 하거든요. 네. 성포에 우리 사곡에 사는데 그게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원장 얘기 들고 700만 원 받았다더라고요. 그건 아마 맨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돼서 운영하는 그 시에다 거니까. 올리니까 네. 1,200 정도를 올렸는데 반은 까고 한 700 정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 노래자랑도 지금 뭐 10몇 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아, 혹시 별도로 기획실에 잠깐만, 위원님 제가 좀 예. 말씀 좀 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이 면도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아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네. 그 우리 127페이지 그 지심도 지금 한라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하고 8월 달에 추진 계획이 그다음에 공원위원회 심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세부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용도지구가 어떻고 왜 지금 이거 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왜 심의를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지심도는 38만 6천 해배 정도 될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국립공원 용도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2만 9천 해배에 대해서 자연학습장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목적이 그 안에서 디저트 카페를 이렇게 휴게 음식 카페를 운영하려면 그 자연학습장의 부대 시설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카페를, 우리 지금 카페란 말을 제가 써서 그러는데, 이렇게 음식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연학습장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연환경보존지구 내에서 네. 그 부분만 그럼 이게 자연학습장으로 지정을 한다. 그러면 용도지구가 자연환경보존지구에서 자연학습장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십니까? 용도지구는 이게 공원 국립 자연환경보전법에 시설이라 국립공원 지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8종류가 나옵니다. 시행령 2조에 보면 그 중에 자연학습장이라는 걸 지정을 하는 거고 용도지구는 자연환경보존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 중에 자연학습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연학습장이 있는데 맞습니다. 자연학습장의 부대 시설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공원 시설 계획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용도 지역은 안 바뀝니다. 자연환경보전 지역입니다. 예예. 이제 공원 시설 계획, 자연학습장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원위원회 심의도 거친다. 그런 말씀이 네네 맞습니다. 예예. 변경은 없고.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김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우리 테레 무유저 있잖아요. 예. 이게 원래 계획이 2026년인데 1년이 좀 이렇게 연기가 됐네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도시계획위원을 4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익적 요소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자 수익성만 극대화된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공공성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국토부랑 협의를 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 부지가 63.2%나 되는데 그럼 녹지 한 30%, 도로 한 6.8%.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땅은 다 자기들 사업 부지로서 쓰던데 그럼 지역 상생 상가 있던데 그거는 주민들한테 공짜로 줍니까? 아마 지역민한테 줄 거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 그 외에도 공공성 부분을 사실 챙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제 시에서도 이렇게
아파트 공동주택 그거 지구 단위 계획 올라오면 그 심의위원님들이 이제 전문 그 심의위원님들이 가장 그 많이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면 말도 그래 쓸데없는 땅 아닙니까, 그죠? 개발이 잘 안 되는 땅 아닙니까? 이렇게 지구 씌워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든 부분인데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익 이렇게 쓸모없는 땅을 바꿔주는데 공익적 요소가 이거밖에 안 되냐고 이래갖고 이 앞전에 수창 아파트 옆에 그거도 공익적 요소가 약하다 이래고 재심의 결정이 나오고 이러던데. 사실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 법 취지가 그 해안변에 그 좋은 곳에 그 숙박 시설이 들어와서 관광을 활성화하고 그런 지역에 이제 고용 창출까지 됐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특별법의 이 법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개발 부담금도 0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이 법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해외로 가지 말고 국내에서 비경이 좋은데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자는 법 취지이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챙기고는 있습니다. 충분히 지역민들한테. 전략 환경 평가 그 초안을 보니까 작년 5월달에 이제 국토부 승인이 날 거다라는 예정이 되어 있던데 올 하반기면 1년 한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생각만큼 지금 늦어진다 아닙니까? 네. 어쨌든 국토부에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공공성 부분 말씀은 꼭 챙기고 특별법까지 있습니다. 예. 그 특별법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에 부합을 하면 안 해질 이유가 없는데 국토부에서도 뭔가 뭐 어떤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장을 시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아니, 추진이 좀 딜레이 되고 있는 거지 뭐 그 연장을 시킨 그런 건 아니라고 이게 보시면 계획은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부터 잡혀가 있고 지금 이래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2017년도에 이게 법이 예. 예, 해양관광진흥지구라고 예,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예. 예. 그럼 뭐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영규 의원님 추가 질의 주십시오. 예, 마치는데 하나만 더 아까 전에 그 말씀을 하다가 드리다가 말았는데 섬 관련 관광 상품 연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책자를 내가 다 잘못 봤나 해서 다시 봤는데 아, 네. 책자 안에서는 다 단발식으로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외국에 가면 섬 투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를 이용해서 지금 만약에 ABCD 사업이 있다면은 ABCD를 연계해서 하는 섬 투어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거 네네.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연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예, 잘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렸습니다. 네. 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호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기본 현황은 생략하고 134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도시 실현입니다. 참여인원은 3만여 명으로 소요 예산은 16억 3,8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사항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생활체육교실 참여기회 확대,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 동호회 및 우수선수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취약계층 스포츠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참여인원은 2,500여 명이고 소요 예산은 2억 6,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사항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장애인 체육 동아리 활동 참여 확대, 장애인 스포츠 강화 이용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금년 3월에 거제장사 실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동계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우리시 체육시설을 고려한 스포츠 마케팅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스포츠팀 활성화를 통한 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현재 거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 거제시청 실험단과 사단법인 형태의 거제시민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거제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하는 복합체육시설로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올해 예산은 1추경을 확보가 되었으며 추후 사업비 증가에 따른 공유예산 관리 변경 후 2023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 2022년도 공공체육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족 사업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0페이지 이용자 편의정대를 위한 체육시설 유지 보수입니다. 공공 및 동네 체육시설의 노후 파손에 대한 긴급 유지 보수 및 환경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8,500만 원이며 1회 추경분의 반영분에 대하여 12월 말까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41페이지 파크 골프장 조성입니다. 사업 이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1회 추경으로 확보한 기본계획 용역비로 용역 규례에 따라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도시 실현이라는 타이틀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박명호 의원님께서 우리 다문화 가정이 1,500세대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1,500세대 안에 자녀들이 한 1,000명 정도 될까요? 다문화? 이렇게 1인 한 자녀들이. 세대에 한 명이라고 하면 그것만 해도 1,500명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에는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다문화 청소년들 한번 좀 건강이나 어떤 체육이나 그런 쪽에 조금 특별하게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청소년들이 자문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한 300만 명인가 다문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 이 체육이 아주 그 친구들 나쁜 쪽으로 안 빠지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답니다. 그래서 거제시도 이 다문화 청소년들 조금 신경을 써서 다른 안 좋은 길로 안 빠지게
그렇게 좀 정책 같은 걸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도자분들 이게 처우 개선하는 거. 지금 예. 지도자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 전 종목에 걸쳐 가지고 특히 노인 지도자도 그렇고 예. 지금 지도자가 모자라면은 지도자를 더 뽑아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 거제시가 24만이니까 지도자가 지금 저번에 6명, 2명, 1명인가? 아닙니다. 저 6명, 4명, 2명. 6, 4, 1 그렇죠. 그래서 11명으로 돼 있는 거지. 12명. 12명이지. 예. 한 8명 더 뽑아야 됩니다. 그 체육회하고 저희들이 예, 한번 8명 더 뽑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정말 노인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처우 개선도 물론 연봉을 최소한 월 한 300 정도 이상 받아야 돼요. 지도자들이. 그래야 투잡, 쓰리잡을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우리 시민들의 어떤 삶의 영위를 위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최선을 다하지. 이 투잡, 쓰리잡 대리운전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애 하나 둘 키우는데 그래 바다가 되겠습니까? 그 저기에선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어원이라서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체육 전문가들 시리즈로 방송하는 게 있어요. 종목별로. 창원 MBC하고 하든 KBS하고 하든 어디서 하든 해가지고 이 알리는 거 홍보 어떤 스포츠 포울이 지금 한 2개나 64개 정도 종목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거제에서 좀 유명하신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이분이 리포터하고 같이 종목별로 다니면서 배우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36페이지입니다. 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이제 주로 전지훈련이 이제 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유현진도 왔다 갔고 어제 또 언론을 보니까 KBO 총재도 왔다 가고 그죠? 예, 맞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주 좋은 현상은 맞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또 여기는 주로 축구하고 이 구기 종목, 야구하고 그런 종목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오면 좋고요. 지금 우리는 앞으로 해양 스포츠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해양 관광. 예. 그래서 이 해양 스포츠 관련 SUP가 됐든 그다음에 딩기 요트가 됐든 윈드스핑이 됐든 그런 전지훈련 혹은 그런 대회 이런 거를 많이 좀 유치를 해야 됩니다. 체육회 협회하고 예, 저희들이 한번 꼭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예. 상의를 한번 해봐 주시고 예. 자, 그다음 137페이지. 지금 우리 실험부는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홍보를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5억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5억 정도 들어가는. 예. 그리고 축구는 8억 정도 들어가죠. 축구는 올해 예산 7억 5천만 원. 7억 5천. 예. 자, 이렇습니다. 실험 같은 경우는 이 여자 실험단이 지금 5억에 비해서 한 50억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저도 이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 근데 축구 한번 봅시다. 축구 같은 경우는 지금 K4지요. 맞습니다. 성적 못 내고 있죠. 지금 현재 9위입니다. 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졌는데. 이게 뭐냐면 예. 결국 예사이거든요. 제가 울산대학교 교수를 했었습니다. 체육학과 교수를. 제가 실험, 테니스, 축구 20년 관리했어요. 자, 결국은 스카우트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 하느냐면은 K4의 목적이 뭡니까? K3로 올라가고 K3의 목적이 K2, K1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K1, K2는 프로리그, 예. K3, K4는 세미 프로리그, K5부터 K7까지는 아마추어 리그라 그러죠. 이 예산에 한 20억 정도 드려야 돼요. K3 대비하려면. 진짜입니다. 안 그러려고 하면 없애보고.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초등, 중등, 고등 대학팀이 없단 말이에요. 대학팀이 없어요. 예. 왜 대학팀을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느냐면은 대학팀 하면은 리그전을 내가지고 여기에 전지훈련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제대학하고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대학팀을 좀 만들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허 박사님이 허정석 박사님이 울산에서 오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선배 교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 레저 스포츠 학과를 만든답니다. 한 100명 정도. 거제대학에. 예, 거제대학에서.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저는 바람이 뭐냐면은 대학의 역할은 분명한 것은 이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초등, 중등, 고등 여기서 잘 해가지고 전국 랭킹 1위 하고 뭐 수영 종목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몇 가지 좋은 인력들이 다 외지로 빠져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탁구도 마찬가지고. 대학에서 받아들여줘야 돼요. 오픈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선수들의 보호 차원과 또 외지로, 나가는 유출, 요것도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축구는요, 선수 생활 오래 못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대체적으로. 그러면 미래에 대한 설계, 그러니까 국제 심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이전시라든지, 재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축구팀을, 대학팀을 만들어서 대학팀이 아마 운영하는데 한 3억 정도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K4에 지원하는 금액을 좀 더 올리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대학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지 좋은 선수들이 안 나가고, 제가 여기 창단할 때 조금 관여를 했었어요. 울산대학교에서 우리 제자들이 6명이가 왔었습니다. 여제율 선수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왔어요. 얘들이 그때 1년차 때도 성적을 잘 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2년차 때면 더 잘 내야지. 그건 뭐냐면 스카우트 문제입니다, 이게. 예. 제가 알기로 K1에 뛰든 혹은 K2에 뛰든 선수가 한둘이 정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스카우트를 좀 잘 해서 K4에서 K3로 안 올라갈 것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K3로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게 K3에서 K2로 이제 프로리그로 올릴 때는 우리가 요거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이 친구를 잘 키워가지고 한 30억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 하면. 예. 그래서 이걸 사업적으로 갈 것 같으면 예산을 많이 올려줘야 됩니다. 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38페이지. 자, 반다비 체육시설. 여기 보니까 수영장이 25에 5레인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거는 아무 대회도 못해요. 대회는 지금 50m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울산대학교 아산스포센터가 동양 최대 스포센터입니다. 제가 거기 수석연구원했어요. 8레인, 그러니까 50미 8레인입니다. 국제규격이고. 울산은요, 특징이 뭐냐면은 울산 무고동이라는 울산대학교 부원을 가면 울산대학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모든 체육시설이 그거 다 있습니다. 야구장, 스쿼시, 그다음에 제2체육관, 그거 다 있습니다. 이거 꼭 벤치마켓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번 가봐야 돼요. 거기에만 국가 이제 식당도 있고 뭐 국가 땅 가지고 이제 그걸 계속 확정해가지고 거기 세일링 센터 전문, 그러니까 체육센터 전문 특화된 그런 쪽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지을 때도 좀 이렇게 50년, 100년을 보고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게끔 이왕기사 짓는 거. 그 다음에 사실은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장애인 수영장, 장애인 체육관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왜? 섞이는 걸 또 싫어하는 부분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지금 수영협회에서도 보니까 선수 하나 잘게 하려는데 연습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지로 간다는 거예요. 거제도 내에서는 지금 예. 있습니다. 예. 그럼 실업팀 가면 잘해가지고 울산으로 뺏기고 다른 지역으로 또 뺏겨버리고. 그래서 대학팀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9페이지입니다. 자, 공공시설 개선 사업. 자, 장성포 마전이라는 동네에 이 게이트볼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꼭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들 모시고 이 게이트볼장이 어른들 주로 60대, 70대 어른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보니까요, 화장실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마전이 대표적인데 또 다른 데도 한번 좀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자, 그 다음에 아주 공술 운영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70대 어르신들, 60대 이분들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관리 어디서 합니까? 아주 공술 농장. 개발공사에서. 개발사 하죠. 예. 돈을 받는다 하더라고. 이용료를. 돈 받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이 건강으로
병원만 안 찾더라도 의료보험 수가가 어마어마하게 다운되고 우리 혈세가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조금 한번 연구를 하고 고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거꾸로 돈을 줘야 됩니다. 하루에 10,000원씩 일단.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나오셨네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반다비 체육관은 장애인 체육관 아닙니까? 장애인하고 그러니까 예. 원래 목적이 장애인이 주고 우리 비장애인이 서브로 붙는 개념 아닙니까? 예,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원래는- 반답이라는 게 예, 저 장애인 올림픽 마스코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편차. 예. 그래서 저 체육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장애인 체육시설입니다. 거기에 비장애인들이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내용상으로는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지만 메인으로 친다면 예. 장애인 체육관이다 이 말이죠. 장애인 우선이죠. 예. 예. 다른 의원님들, 네, 예, 조대영 의원님 아,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137페이지. 예, 요거하고 이제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 안 맞춰 주겠습니까? 아, 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거 예. 요 실업팀 요 운영하고 하는 거 아주 지금 뭐 효과, 특히 실험은 뭐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님도 지금 말씀하셨고 또 우리 뭐 의원님들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이 해양 스포츠 특히 이 요트 팀 이게 옛날같이 뭐 8억 10억 이래 들여가지고 만드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그 거제 출신 국가대표 지도자 선수 체육 전문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국가대표 해양 스포츠에서. 지금 옥택필 선수 같은 경우도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땄었고 국가대표 지금 현재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선진국을 많이 다니보니까 이거 대한요트협회에서도 지금 방침이 틀려가지고 그러는데 아카데미, 클럽, 이제 해양 스포츠도 클럽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트 팀, 그러니까 1인성, 뭐 윈도스핑이나 레이저라 이런 거는 다 1인성이거든요. 그래서 2인성은 빼고 1인성 선수 윈도스핑 뭐 1명, 뭐 레이저 1명, 그 다음에 또 뭐 여자 선수 1명 정도 해가지고 감독 1명 해가지고 한 서너 명 정도 해가지고 팀을 구성하는 거, 그거 한번 좀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거를 해양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시오.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140페이지, 141페이지에 과장님 우리 거제에서 지금 게이트 볼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동네 체육시설로 게이트 볼장되어 있는 25개 정도. 예, 그렇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지역구에 다녀보니까 게이트볼이 지금 시설이 좀 열악해요. 우리 거제면이나 저 광리 같은 데 가보면 저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 위에 천막이 이 차광막이 제대로 안 돼갖고 뜨거워서 여름에 운동을 못 해요. 아, 저번 예산 설명할 때 그걸 한번 좀 예, 예. 챙겨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41페이지에는 박 골프가 지금 거제면 그 종합운동장 옆에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새로 지정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지. 맞습니다.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회 추경에 확보된 3천만 원 가지고 예. 기본 용역 설계할 때 그때 이제 위치 선정을 위해 같이 할 예정입니다. 장소를 새로 이제 장소를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좋은 자리 해가지고 어르신들 운동 좀 잘할 수 있도록 예. 좀 빨리 좀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저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139페이지에 그 하청 야구장의 조명등 교체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청 야구장에 가보니까 그 조명등뿐만이 아니라 다 많은 시설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야구 하시는 분들, 관계자들을 심판하고 선수들을 봤을 때 그 시설들 자체를 잘만 활용하면 국제는 아니더라도 전국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특히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람객들을 위한 시설이 이제 안 돼 있고 지금 잡혀 있는 이제 조명등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그 스코어판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규격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서 그 한번 관계자들하고 한번 만나서 그 하청의 야구장을 좀 더 이제 국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규모로 해서 전국에 있으신 야구분들이 와서 우리 하청 야구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은 좀 의견을 많이 좀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조명등은 여기 지금 4억인데 이게 조명등 전체를 다 바꾸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여기 겁니까? 사업 중에서는 저희들이 그 LED 투광등 기구 같은 경우에 설치하는 게 3억 정도 들고요. 나머지는 조명 타워 보수하고 2천만 원, 그 다음에 철거하는 비용 한 8천만 원 해가지고 전체가 4억이 정도 드는 거예요. 철거는 뭘 철거하는 겁니까? 메탈등 철거를 해가지고 이게 114개 정도를 지금 다 철거해야 되는 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한 8천만 원 철거하는 비용이 들고, 그 투광등 설치하는 거는 3억 정도. 그 시설을 이렇게 이제 교체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요 시설 관련해서 관련된 사람들하고 이렇게 주민들하고 한번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요 아니면 어떤 수리할 식으로 때는 합니까? 설치를 할 때는 주민들하고 이야기라도 수리할 때 같은 경우는 주로 야구 협회하고 예. 저희들이 의논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옥포 운동장 시설물 개선에 인조 잔디를 교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듭니까? 평균 그 단가를 어떻게 매기죠? 설치는 저희들이 뭐 이 계획상으로는 저희도 5억 5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잔디 교체할 때 예. 그 뭐 예를 들어서 협회당 이렇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제곱미터당 하는데 가격 차가 좀 있습니다. 그 예. 종류에 따라서 많은 또 틀립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 지금 4등하고 여기하고 지금 6760하고 916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밑에 보니까는 실질적인 개보수에 옥포 쪽에 5천만 원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5천만 원 부족한 걸 이번 1회 추경에 아마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가지고 이걸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41페이지의 파크 골프장 관련해서 그 옥포 공설운동장 있는데 아십니까? 옥포 공설운동장. 공설운동장의 부지가 뒤쪽 부지로 엄청 큰 부지들이 있습니다. 뒤쪽에 예, 그 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예. 뒤에 산 있는데 뒤에 하고 전부 다 그 큰 부지로 한 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운동장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어마하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예전에 지나가시면서 저 부지를 이용해서 체육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대상지로도 혹시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사유지면은 조금 사유지 저희들이- 아닙니다. 예. 아닐 겁니다. 산입니다. 산 뒤쪽에 엄청 큽니다. 예. 여기가. 네, 한번 그 검토를 아,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쪽하고 예. 앞쪽하고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요청 사항 중에 궁도하시는 분들이 여기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궁도를 하시는데 궁도하시는 분들 거제시에 궁도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능포에 있고 거제면에 있고 고현에 있고 장목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해서 옥포 쪽에 궁도장이 하나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옥포 이순신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거기에 궁도장이 만들어지면 그 4개의 또 가운데쯤에 이제 옥포 중에 하나가 생기면 좋겠다는 그런 아주하고 옥포 쪽의 분들이 또 많은 요청을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 앞전에 그 박명호 의원님도 한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앞전 과장님은 한번 나오셨습니다. 박무석 과장님은 그 능포 테니스 코트 가보시면 그게 펜스 자체가 완전히 지금 거의 사가 있습니다. 지금 녹도 많이 피어 있고 그리고 이제 조명탑 공사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그 방음벽 설치 요구도 좀 있습니다. 그 이게 공소리 때문에 지금 방음벽이 한 면은 되어 있는데 그리고 한 면 정도 민원이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 좀 설치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 한번 나가 보시든지 이용철 팀장이 그때 박무석 과장하고 한번 나가서 보고 가서 뭐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내년 당초 예산에 이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동원님 수고했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생활체육과가 생기고 나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상당합니다. 다들 스포츠 산업 도시 인근에 통영, 고성만 하더라도 스포츠 산업 도시 다들 그렇게 내세우며 선수단 또는 경기 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저기 136쪽에 거기 자료 출처 경상남도 체육지원과에 이게 동계 전지훈련 유치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이 자료 도내에서 시군별로 전지훈련 연인은 같은 경우에는 요 경제효과 같은 경우에는 연인은 대비해 가지고 예. 그 경상남도 체육지원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요. 18개 시군별로 인원이 다 나오는 자료가 있어요. 그 18개 시군이 다 올라 있는 자료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 거제시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자료를 올라온 거고요. 그다음 연인은 경제효과 같은 경우에는 연인은 대비 저희들이 아마 그 비율대로 해가지고 아마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보다 증감률이 똑같거든요. 54.3%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인원 대비 경제효과를 갖다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국 대회는 우리 거제시에 몇 개 정도 유치하고 있습니까? 도대회를 포함하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그것까지 포함하면 잠시만요. 팀장님이 답변은 해주세요. 알고 있으면. 한 20개 정도 됩니다. 도까지 포함하면. 전국이 아니고 도까지 도하고 전국하고 합하면 한 20개 정도 돼요. 여기 담당 팀장님 이 데이터를 뽑아 놓은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담당 팀장님 예. 해당 자료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전국이 몇 개, 도대에 몇 개. 네, 스포츠 마케팅장 남필호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전국 대회하고 도대회하고 분리하고 제가 숫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전국 대회하고 도대회하고 합해서 지금 18개 정도 있고요. 도대가 그 중에서 일곱 개, 7개 정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는 우리가 관광 시즌이 아닌 경우 겨울철에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거나 또는 관광 비시즌에 전국 대회를 유치하거나 해서 얻는 우리 방문 인원 그리고 경제 효과 그런 자료들이 좀 정리가 제대로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스포츠 마케팅에 있어서 전국 대회 유치해서 연이는 경제 효과, 그 다음에 전지 훈련팀 유치를 통한 경제 효과. 그밖에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은 이제 우리 거제시청 소속 스포츠 팀을 통한 거제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고양하거나 또 경기를 통해서 얻는 다양한 효과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이게 저도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도내나 아니면은 전국에 있어서 이른바 스포츠 마케팅을 이 열의를 다하고 있는 지자체에 있어서 전지훈련팀이 몇 명이냐 또는 전국 대회 규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관련 유치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찾기는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지난해 보는 김천이라든지 창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지역을 찾는
경기 관련 유치 인원이 상당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또한 상당하다는 것을 한번 비교해서 이야기해 드렸던 적이 있고요. 이제 고성의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 64개의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고 올해는 101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통영의 경우는 단적으로 한번 이제 통영은 그야말로 축구 도시로 해서 충계 대학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서 9년 연속 하고 있는데 16기간 열리는데 80개 팀이 참여했어. 거기에서 얻는 경제적 효과가 대략 45억에서 60억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하고 거제를 비교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경기장 인프라라든지 또는 대회 유치를 위해서 이른바 기모라든지 기모군이라든지 전국적인 주명들과 유명 축구 인사들의 노력이라든지 특히나 스포츠 마케팅이 대회 유치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들을 이루어내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저는 이제 마케팅 팀장에게 조금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이제 도내에 전국대회 규모 유치하는 경기 횟수, 그 다음에 우리 그 경기를 찾는 연인은 또 전지훈련팀 연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내에 이런 뭐 숫자만 가지고는 자족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요. 또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인근의 특히 통영과 고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정확하고 객관적 데이터들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출을 요청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전국 대회 규모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타 지역에 비해서 통영과 고성에 무엇이 좀 열악한 여건이 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요인들을 제대로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 의회하고 뭐 체육과하고도 통영과 고성만큼은 한번 좀 다녀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고요. 이제 고성의 경우는 인구 5만도 되지 않을까, 관광 또는 산업 이런 내용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 스포츠 산업에 있어서 투자하는 부분이 상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다라는 데는 여건을 해서 해양 스포츠 센터 내지는 또 스포츠 산업 경남도하고 협의해서 경남 스포츠 산업 지원 센터 거점을 고성에서 마련한 예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스포츠 마케팅 팀이 인근 지역 또 스포츠 산업 도시라고 일컫는 지역에 대한 자료들을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 시하고 한번 비교 분석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파크 골프장 141쪽 예민한 문제가 되어져서 참으로 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파크 골프장이 이제 대중화되어지고 우리 동호인 수만을 하더라도 거제에 있어서 300여 명이 넘고 또 동호인 수도 팀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리 이와 관련해서 대비하고 준비를 소홀했던 우리 집행부의 또 의회 책임도 사실상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파크 골프장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시급하다. 그 반면에 우리 거제시가 갖는 여건이 김해나 밀양이라든지 여기 같은 경우는 하천변 유수지를 이용해서 대부분 파크 골프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공간 문제라든지 그런 또 부지를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파크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적정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적정지
찾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후보지를 3개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찾고로 있습니다. 물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지 중에서는 장승포 그 운동장 해제 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군부대 양해일산의 수월동 주작거리 있는 부지가 또 있습니다. 역시 또 장롱면의 국가왕 부지 역시 요 부지송에 들어갑니다. 이 부지마다 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옥포 같은 지역에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그 기본 계획이 끝나고 나면은 내년도 당초 예산이나 돼가지고 실시 설계 용역비를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이고 그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부지 그 대상지를 상태로 해가지고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에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죠. 예, 이제 기본 계획 예, 타당적 예. 조성 용역을 발주 10월달에 완료가 되어지면은 이제 대상 부지에서 수월의 주작골 장성포 운동장 부지, 그다음에 장목항 메리치, 예. 그다음에 아까 예, 우리 옥포에 예, 또 예. 둔덕에도 이런저런 대상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달에 그러면 적정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겠네요. 이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 현재 예산을 통해서 이제 실시- 공사를 하겠다라는 게 시 입장이네요. 실시 설계비가 일단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실시 설계비가 뭐 실시 설계가 언제 끝날지는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는 모르기 때문에 공사를 바로 들어갈 수 있다 하면 실시 설계비하고 그 공사비가 같이 반영이 될 거고 실시 설계비가 좀 오래 걸린다 생각하면은 미리 돈을 예산을 갖다 편성할 수가 없고 이래 추경 때 본공사비를 갖다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 물론 규모 있는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서 전국 규모의 이제 대회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 있는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근데 우리 지역에 있어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18월 규모 형태로 적정지를 마련해서 가능하다면 한 2건 정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용역을 통해서 내년에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러면 포함됐습니까? 이 파크 골프장은 용역이 끝나고 난 끝나고 다음에 나면. 예, 중지방재정거하고 20억 이상 넘어가면 투심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라운드 골프도 난리던데. 위원장님 말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이제 파크 골프장처럼 만드니까 그라운드 골프장도 전 연구장이 없다고 만들 때 같이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 노인 스포츠가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파크 골프 아닙니까? 다목적 또한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 좀 저도 드리고. 그 생각을 이게 이제 파크 골프장 만든다는 현재 우리가 뭐 수요 집행부에서 대처 못했다는 말씀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라운드 골프도 전용구장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만든다는 게 그래서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더불어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들었어요. 우리 거제시가 전체적으로 뭐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분야 예산이 적고 못한 일이 많다고 인근에 비교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계속 해마다 짜다 보면 예산이 전년 대비 점정 예산을 짜거든요. 전년 대비 올해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분야의 다른 시에 비해서 전체 캐파에서 예산이 적습니다. 이게 예산의 관광 분야, 체육 분야,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커져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 규모는 캐파는 파이는 요만한데 그 안에 쪼개다 보니까 우선순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전체 하나하나 예산을 볼 게 아니고 전체 규모로 관광 분야에서 시에서 예산계에서 짜다 보면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해도 카드를 해마다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도 아마 좀 유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스포츠 마케팅을 하려면 스포츠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씨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직장 운동 경기부라고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전용 씨름구장도 없습니다. 샤워장도 없고 열악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아까 말씀한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고려돼야 되는 부분을 생각하고요. 좀 순서대로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예,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혹시 그 생활체육과하고 체육회하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 어제 씨름 축구 관계자들하고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알아들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예산이 확보가 만약에 된다 하면 체육 지도자 채용을 할 때 스포츠 마케팅 전공자들이 있어요. 석사 이상, 석사학위 이상. 그다음에 스포츠 사이칼라지, 스포츠 심리 상담사도 필요해요. 그것도 석사 이상. 그다음에 체육회 예산이 이 전문성이 있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무국장이나 차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 만약에 있다면 뭐 좀 더 좋아지겠지만은 앞으로 사무국장이나 차장이나 여기 임기가 언제까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박사학위 이상 혹은 석사학위 이상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하신 문화체육 그다음에 예술 이거 안 하면 이 죽은 도시예요. 이거 예산 한번 이빨 한번 올려 보이소. 예,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그 진짜 일본어는 자제해야 됩니다. 예. 아니 일본 말씀은 안 됩니다. 그 노재하 의원님 저도 질의해 간략하게 할게요. 예산 문제입니다. 또 특히나 우리 거제시의 경우 스포츠 마케팅의 근간이 경기장입니다. 경기장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져야 되는데 데 있어서 우리 거제시가 사실은 토지 보상비가 시유지는 제한적이고 또 토지 보상비 또 시유지 일지언정 토목공사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하고요. 저는 그래서 뭐 인프라도 이렇게 키워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공모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고성의 예를 들은 게 도와 고성군이 협치해서 산업지원센터라든지 또는 이제 고성 통영의 경우에도 제2의 국민체육센터 스포츠파크 형태로 이제 그와 같은 공모에 한번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점 하나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제한적일 수 있는 경기장 인프라 내에서도 전국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팀의 뭐 인력도 예산도 적은 줄 잘 압니다. 좀 열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합니다. 이른바 대학 유치를 위해서 축구협회를 찾거나 본부를 찾거나 대학을 찾거나 이런 노력들이 좀 수반이 되어야만 유치할 수 있다. 그런 점을 마케팅이 새로 생겼으니까 좀 강조하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노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